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LB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다른 종목 바이오 종목들을 쭉 설명드리면서 계속 등장해서 나왔던 종목이죠. 이건 바이오 이거 고의적인 패대기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이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이런 거 뭐 알테오젠을 깨면서 리가캠도 깨트리고 ABL도 깨트리고 딱 정해져 있는 주체 늘 그놈들이죠. 딱 정해져 있는 주체의 사모펀드 연기금, 이거 공매도 게임이라고 얘기 드렸죠. 장난질이라고. 자, 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에도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다가 잔뜩 쌓아오른 다음에 빵 때려가지고 아래로 착살내놓고 밑에서 걷어가고, 자,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안 파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 HLB처럼 이미 주가가 완전히 깨져 내려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때리질 않죠. HK 이노인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공매도 장난질이다라고 하는 쪽에 그 상징적인 종목으로 지난주에 특별 출연 비교 대상 종목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안 내려요. 그 바이오주들이 전체가 다 박살나는 와중에도 안 내리고 있다가 결국에 종가 같은 데서 결국 뒤집기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시총 상위 바이오 중에 단 한 종목도 플러스 나오는 종목이 없다. 막판에 한 종목 뒤집기로 빠져나온 게 이 HLB 같은 경우 저렇게 강법으로 뒤집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뽑아 올려져서 자, 이렇게 길게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를 결국 벗어난 이후에 지난 주말에 벗어났죠. 자, 이 추세 벗어나서 위로 올라 들어가고 오늘도 그대로 강세 이어지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자체는 새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는 리버세나랩이 다시 FDA 재신청하겠다는 겁니다. 허가 재신청 완료. 그래서 이 재료 자체 같은 경우 사실상 미리 알려졌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전에, 자, 혹은 누군가 아는 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왔거나. 근데 이 리버세라름을 다시 재신청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저 앞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또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쭉 얘기 드렸던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젠백스와 이 HLB 두 종목의 공통점, 다른 여타 바이오주들하고 다른 거 설명 계속해서 드렸었죠. 수없이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젠백스와 HLB의 경우에 이 젠백스의 김상재 회장, 그리고 지난주에 젠백스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HLB를 또 얘기를 했어요. HLB 진양고 회장, 젠백스의 김상재 회장, 이분들은 이거 주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꼬라박고 이렇게 헤매고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그리고 젠백스 HLB 진양군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주주 소통이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회장이기도 하고요. HLB는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 가운데 루머에 가장 많이 시달렸던 회사기도 합니다. 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도 있죠. 여러분들도 직접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링하셔가지고 HLB 루머 급락하고 뒤져보면 셀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 많은 루머 동안에 매번 우리 진양군 회장 같은 경우로 해서 정면으로 나와가지고 반박하고 제시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스타일 차이가 있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진양군 회장의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뚝심이 하나예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김상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막히면 계속해서 우회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야.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젠백스를 분석을 해드릴 때도 저 앞쪽에서 쭉 내려오는 동안에 어제가 이렇게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얘기 드렸었죠. 일단 빠지고 새로운 모멘텀 나오면 들어가라. 저가에 들어오면 저가권으로 들게 되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양반은 아니니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올게 될 테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라 라고 얘기 드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딱 그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막히면 우회해서 뚫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젠백스고요.
그리고 막타도 그냥 그대로 강행 돌파로 계속해서 녹여 얼어붙어 있는 얼음을 뭐 토치를 쓰든 뭐 모닥불을 써든 간에 일단 녹이고 뚫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게 그게 HLB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자체는 남아있고요. 지금 싸다라고는 쪽에다가 일단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HLB가 잘 아시다시피 저 위쪽에 바이오 쪽에 최상위에 있던 기업이죠. 바이오 랭킹 시총 1위에 있던 회사인데 바이오 쪽에 시총 1위에 있던 이 HLB 같은 경우가 뭐 아직도 지금 이렇게 보면 위쪽이긴 합니다만 이제 전체 라인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서 순위가 많이 밀려 내려갔어요. HLB 이제 7위까지 내려왔었죠. ABL이 위에 올라들어가고 3,000당도 HLB를 앞서갔고 코롱 티슈진하고 바로 이런 종목들이 뒤에 밑에서 따라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에 나온 뉴스들이 지금 이 뉴스들 자체가 전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간중간에도 제가 이거 몇 번씩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 주가 패턴 자체가 여기서 이때 요 같은 경우도 요런 모양새를 만들어 드렸죠. 이거 이렇게 커브로 만들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 이런 형태로 보일 것이다. 이거 커브 위드 핸들이죠. 이 패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바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하고 조금 모양새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잡아서 손잡이 만들고 그대로 올라간다가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주식 교과에서 보이는 그 커비드 핸들 패턴이다라고 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커비드 핸들은 이 손잡이 자체가 이렇게 짧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편수냄비 같은 형태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돌아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요. 내려왔다가 원래의 패턴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진행되는 게 원래 커비드 핸들입니다만 안 가죠. 이렇게 해서 손잡이 자체가 굉장히 길게 해줍니다. 방금 전에 봤던 네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큼지막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큼지막하게 컵도 아니고 대야죠. 대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죠. 깼다가 큼지막하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렇게 제가 그려놨죠. 이런 형태로 보일 거라고. 가고 이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손잡이가 길어도 너무 긴 이거 그냥 길게 다시 하나 더 길게 또 만들고 여기서 지금 또 만들고 있죠. 이렇게 요런 형태로 나오는 동안에 이런 거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 떨궈내자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지금 요게 기대로 보기에는 요건 이 내용에 대한 기대는 자 우선 리보세라닙 자체가 FDA 가지고 깨진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하나 두 번에 걸쳐서 깨졌고요. 첫 번째 깨지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력하게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졌을 때는 제가 받으라 그러니까 팔고 나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미 두 번이에요. 두 번이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식어가는 흐름을 얘기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보완을 신청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중국의 제약사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서부터도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약 자체의 성능이 아닌 다소 정책적인 고려로 해서 반려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요. 미국의 중국 견제 때문에 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항사제약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요. FDA가 지금 계속해서 걸고 들어오는 게 항사제약 이슈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것이 이제 그걸 우회해주자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이쪽에서 관련된 미국 측 인사들 같은 경우도 조금 몇 세력을 끌어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HLB가 가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걸 뚫고 들어가는 쪽이고 젠백스는 우회하는 쪽이고 이렇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구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 낼 거 오히려 이것보다는 새로운 건수를 들고 온 이 젠백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종목들 지난주에도
이 젠백스 설명을 통해서 HLB와 젠백스 차이 설명해 드리고 분석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또 이 차이 분석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요거 내용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그래야 때에 맞춰서 들어가서 때에 맞춰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HLB는 일단은 뚫고 나왔죠. 뚫고 나왔는데,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에 지금 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패턴에서 뚫고 들어갔을 그 자리에 벽이 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꾸는 정도까지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거 딱 오늘 가격을 보게 되면 저 왼쪽에 보시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딱 요게 급락했던 요 갭 메우는 딱 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뭐 빠르면 앞서서 요 정도에서 버티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뚫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이제 밀려 내려오면 다시 이 자리에 기존의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이 자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선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요 정도라고 하면 제일 좋은 자리가 되겠어요. 맥점으로는. 자, 맥점 자리로는. 그래서 요렇게 가닥을 잡고, 그리고 이 HLB 같은 경우 이 기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라면 여기서 돌파할 때 사셔도 사실은 늦지는 않아요. 이거 돌파하셨을 때. 자, 이제 멀리서 보면 이 자리가 얼마나 강한 저항선 자리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눌려 들어와서 이 기대를 가지고 기관들이 이 정도 크기의 종목들은요, 얘들 이렇게 깔아 때려 팔아버리면 이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힘들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런 식으로 깔아 때려버리게 되면 기관, 외국인, 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이런 쪽에서 깔아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들이 아무리 했어도 주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수급이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 롱숏으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 요걸 조금 더 살펴보고, 현재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는 측면에 살펴보고, 여기가 리버스라면 다시 들어가겠다는 재료도 이미 벌써 저 앞에서부터 나왔던 거니까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겠다. 이거 여기 지금 처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겠다. 이 급락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청해서 근데 또 깨지고, 이때 같은 경우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겠다. 이때도 제가 똑같이 설명드렸죠. 진양고 현생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라고. 근데 단 여러분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힘든 거예요. 이걸 들고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져났다 다시 가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젠백도 똑같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때가 되면 제가 또 다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까? 젠백스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이런 거 지금 딱 기다렸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포인트 딱 왔을 때 딱 잡아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틀 동안 퍼센트가 이게 어디입니까? 코인주만큼은 못하겠습니다만, 코인주만은 못하겠습니다만 얘도 지금 30%예요. 오늘 올라와서 이제 상한가예요. 이틀 동안 올라와서 상한가 하나씩 올라온 겁니다. 짭짤하지 않습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자, 각자 이제 저희 특기 분야가 다 다르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 틀려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종목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노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드리고, 매도 들어오는 자리 들어오면 매도가까지 찍어드리고 다 찍어드리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이제 아침 되면 또 오늘도 아침 스타트 1시간 반 정도라 그러면 뭐 상한가 못해도 5개에서 10개 사이에 나오겠죠. 그 상한가 같은 경우에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종목으로 상한가를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스타일이 맞는 쪽이 누구냐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상한가 오늘 먹고 빠지겠다라는 분도 있고, 내일까지 가서 내일 아침에 팔자라는 사람도 있고, 며칠 더 달고 달려보자. 이건 재료가 그래도 하루에 그칠 만한 건 아니니까 며칠 더 달려, 이런 분들도 있고, 스타일이 다 틀린 거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한 방씩 두들겨 맞더라도 좀 더 끌고 가보자. 자, 아래쪽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끌고 가는 형태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는, 자, 이런 거 이제
한 방 두들겨 맞았어도 끌고 들어가면 결국에 또 이만큼이나 더 올라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게 공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분의 스타일이 나하고 맞는 스타일이냐고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